디지털 카메라와 사진 창작 강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SLR로 대표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원리와 특성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나만의 독창적인 사진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이 강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말하면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쉽고 간결하게 실제적인 예시와 핵심적인 요소를 통해서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와 사진 창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진 창작 능력이 많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사진 창작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배울 예정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의 구조와 종류입니다. 이 카메라의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사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렌즈, 카메라에 있어서 렌즈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렌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것이고, 세 번째, 셔터의 특성에 따른 사진적인 특성.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셔터는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조리개와 사진의 특성. 마찬가지로 조리개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사진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셔터와 조리개는 빛을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미지 센서에 따라서 사진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이미지 센서라는 것이 가장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이죠. 그렇죠? 필름 카메라와 차이점이 이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노출의 원리. 노출이라는 것 자체가 빛을, 이미지를 따라서 오는 빛을 이미지 센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노출이죠. 빛을 쬐어주는 것입니다. 이 노출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냐 그렇지 않은 사진이라고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출은 사진 촬영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컬러 구조. 이 컬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어떤 시각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색에 따라서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색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진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빛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진은 빛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즉, 빛에 따라서 사진의 변화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독특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상세하고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플래시. 이 플래시는 태양광을 대신하는 인공광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거나 어두운 곳에서 태양광을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그 사진 촬영에 필요한 엑소사례가 있어요. 물론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엑소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구입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보다 나은 사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의 특성과 사진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사진 촬영을 해서 그 기능의 특성을 몸에 익힌 후에 이제는 뭔가 나만의 어떤 프레임을 통한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발명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발명 초기의 역사는 사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몇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진은 산업혁명과 사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공식적으로 1839년 프랑스 사람 다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다겔의 이전에 사진을 연구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니엡스라는 사람인데, 니엡스는 다겔과 공동 연구에 의해서 사진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니엡스의 사진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겔의 사진이 발표되자마자 영국인 과학자 탈봇도 사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겔의 사진과 탈봇의 사진 기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겔의 사진 기법은 얇은 금속 원판에 그 빛에 민감한 화학약품을 발라서 만드는 사진 기법이었어요. 그러나 한 장짜리입니다. 복제가 되지 않은 한 장짜리 사진이었어요. 반면에 탈봇의 사진은 종이에다가 빛에 민감한 화학약품을 발라서 만드는 그런 사진 기법이었는데, 이것은 복제가 가능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라는 개념을 만들어줬고, 현대 사진의 어떤 그 영향은 아마 이 탈봇 사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게르는 자기의 사진을 다게르 타입이라고 불렀어요. 다게르 타입. 또 탈봇은 탈봇 타입 또는 칼로 타입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통일성이 없었는데 영국인 화학자 존 허슬이라는 사람이 포토그래피라는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포토, 빛이라는 뜻이고 그래피,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사진은 빛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다. 빛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다. 이 빛으로 만들어진다. 사진이 빛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사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빛의 어떤 다양한 특성, 빛의 어떤 다양한 색깔에 따라서 사진도 무궁무진하게 독창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빛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게르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게르는 화가였죠. 화가다 보니까 어떤 본질적으로 회화적인 특성이 사진에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회화적인 특성을 가진 사진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탈봇은 과학자니까 어떤 카메라가 가지고 어떤 기계적인 특성, 이것이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또 화학적인 특성, 즉 필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적인 특성이 사진만의 독특한 특성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진의 발명 초기에는 사진의 어떤 본질적인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어느 시기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진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권태기가 올까요? 그런 회의가 올 때는 꼭 사진의 역사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사진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사진이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진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현재가 과거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 현재가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의 역사 속에는 사진의 앞날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올 때 꼭 사진의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니엡스라는 사람이 1827년경에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는 것이죠. 이 사진은 그 카메라를 창틀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약 8시간을 노출을 줘서 촬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현재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의 종류와 사진의 본질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종류는 첫 번째, 그 필름 크기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35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부르는 소형 카메라, 그 다음에
6 곱하기 6cm 또는 6 곱하기 7c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우리는 중형 카메라, 그리고 4 곱하기 5인치, 인치입니다. 인치의 대형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우리는 대형 카메라 또는 뷰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소형 카메라는 보통은 35mm 카메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5mm 카메라라는 것은 35mm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35mm 카메라라고 부르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죠. 물론 이제는 이미지 센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35mm 필름의 사이즈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35mm 필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필름의 전체 세로 길이가 35mm이기 때문에 35mm 필름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 세로가 24mm이고 가로가 36mm이며 그 대각선의 길이가 약 43.2mm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지 사이즈예요. 이미지 사이즈, 즉 실제 이미지가 촬영되고 기록되는 요 사이즈를 우리는 이미지 사이즈라고 얘기하고 또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 여기 이제 한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2.4cm 곱하기 3.6cm의 아주 작은 이미지 사이즈죠.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이 기록되는 것이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약 43mm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렌즈의 그 종류를 나눌 때 이 대각선의 길이, 35mm 필름의 대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35mm 필름의 대각선의 길이는 약 43mm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35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우리는 소형 카메라, 즉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6 곱하기 6cm, 6 곱하기 7cm를 사용하는 필름, 크죠? 벌써 필름이 커졌죠? 또 4 곱하기 5인치는 훨씬 커졌죠? 이와 같이 필름 사이즈가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필름 사이즈가 클수록 사진의 선명도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진을 이와 확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름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 사진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명도라는 거죠. 선명도예요. 사진의 선명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가 사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에 노출을 맞추고 빛을 쬐어주고 여러가지 그 기능을 배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사진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진의 생명은 뭐냐? 선명도라는 것입니다. 선명도. 예,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1:1 바디 이미지 센서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필름 대신에 1:1 바디 또는 풀 프레임 바디 또는 풀 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1:1 바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던 35mm 필름의 이미지 사이즈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1:1 바디 또는 풀 프레임 바디 또는 풀 바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5mm 필름의 이미지 사이즈와 똑같은 이미지 센서 크기를 사용하는 그 카메라를 우리는 1:1 바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길이가 약 43mm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 사이즈 크기도 가로 36mm, 세로 24mm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1:1 바디보다 작은, 즉 약 이미지 센서가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를 우리는 크롭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크롭 바디 또는 크롭 바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크롭 바디 카메라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1:1 바디니까 훨씬 선명도가 좋겠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필름의 크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클수록 사진의 선명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이미지 센서가 크기가 작으면 사진의 선명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크롭 바지인데 이것은 1:1 바지의 이미지 센서 크기보다 약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2분의 작은 사이즈.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크롭 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크롭 바지 또는 크롭 바지.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필름과 똑같은 이미지 센서, 이미지 사이즈의 센서 크기를 사용하는 것을 뭐야? 1:1 바지 또는 풀 프레임 바지, 풀 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35mm 필름 사이즈 또는 66 사이즈, 67 사이즈와 45인치 사용하는 필름의 사이즈의 크기를 거의 실측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필름의 사이즈가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사진의 선명도는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